이제 요 제목 아시겠죠? Dream it. 꿈을 꿔서 achieve it. 이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what subjects are you good at?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문은 원래 문장으로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You are good at what이에요. 원래는 이 문장이에요. 나는 이것에 be good at, 그죠? 뭐뭇을 잘하다. 그럼 무엇을 잘하니까 얘가 앞으로 간 거고 비동사도 얘가 앞으로 간 거고 이렇게. 그래서 what인데 what subject가 같이 간 거죠 이렇게. 이때 what은 우리가 보통 의문 대명사라고 하지 않아요. 얘가 명사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 이렇게 되니까 의문 형용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겠네. 이게 앞으로 넘어가니까 의문문을 퀘스천 마크를 붙인 거고 그래서 what subject 그 다음에 are 이렇게 넘어간 거죠. 우리가 보통 비동사하고 조동사는 본인들이 직접 넘어가죠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서술형 숙제에서도 내드리겠지만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일반 동사가 나오죠.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넘어갈 때 자기가 안 넘어가니까. 누가 넘어가요? 두더지 넘어가죠. 두더지 이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를 남기고 원형을 남기죠. 이 원형 안 쓰면 그죠? 원형을 남겨야 되죠. 원형을 남기고 두더지를 넘기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시험은 이제 이쪽에서 많이 나오고 이게 의문문 만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접 의문문 만드는 겁니다.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얘네들을 넘기지 않아요. 어렸을 때 배운 거라서 조금 이제 기록이 새록새록 나죠, 그죠? 그래서 뭘 잘하니? 그랬더니 그래서 I'm good at math. 이제 여기 옆에 계시는 우리 그 청담모학원의 이제 아이리시 선생님은 네 발음도 안 합니다. A는 무조건 아죠, 걔네들한테는. O는 영원히 오죠, 걔네들한테. 뭐다. math. 그 선생님이 저한테 처음에 저기 휴게실에서 저를 딱 만났는데 Do you teach math? 이러더라고요. Excuse me? Math. What? Math. Okay, math. Yeah, math.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m good at math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표현은 be good at. be good at. 요거 외우시면 되겠고. 엄멋에 good 하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interest라는 동사.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감정동사라고 외우세요. 감정동사. 뭐 bore, tire 이런 감정동사들에 있어서 능동, 쉽게 말하면 ing를 붙이면 주는이라는 개념이죠. 주는 형용사로 바꿀 때 감정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때 주는이냐 아니면 받는이냐 이제 요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이렇게 주는 것과 받는 것. 그래서 내가 지루함을, 내가 피곤함을 받으면 I'm tired가 되는 거고 공부 자체가 나에게 피곤함을 주는 거면 tiring이라고 하죠. tiring. 주는 것과 받는 것. 요거를 두 개를 좀 구분해 보자. 감정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때 두 가지 이렇게 바꾸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은 interested가 나옵니다. interested in 뭐뭐에 내가 관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in 뭐뭐에 관심을 받은 거죠. 감정 동사를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다이어로그 보시면 What are you doing? I'm trying out my new recipe. Try out. 한번 실험 삼아 해보다. 시험해보다. Try out. Try out. 시험 해보자. 시험. Try out. 시험. 그래서 try out을 이렇게 동사로 쓰면 시험 삼아 해보다. 그래서 쿠킹에 관심이 많니?
관심이 많다. 그죠? are you니까 I am으로 대답하죠. 이렇게. 이거 대답하는 것도 잘 봐두세요. 괜히 실수하지 마시고. 비동사는 쉬운데 일반 동사가 어렵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휘 나와 있는 부분 좀 정리를 해볼게요. try out, 시험해보다, 테스트해보다. try out. 그 다음에 recipe, prepare. 여러분들 그 영영 뜻은 시험에서 조금씩 나올 때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세요. recipe라는 게 이게 뭘 말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he list of ingredient. ingredient가 뭐예요? in. 그렇죠. ingredient. 재료들에 대한 리스트를 쓰는 게 recipe. 조리법이죠. recipe에 대한 영영뜻. ingredient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instruction. instruct가 struct가 여러분들 구조물이죠. 구조물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그죠? 알려주다라는 뜻이죠. 알려주다. instruct. 그래서 instruction. assess는 형용사니까 일련의 어떤 방법. instruction. 방법이죠. 방법과 재료들의 리스트를 적어준 거를 우리가 recipe. 조리법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영영뜻.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 여기 구문풀이만 볼게요. 구문풀이 여기만 무엇이 되고 싶냐? want to be. what do you want 하고 끝내지 마시고 what do you want는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달라는 것이나 뜻이지만 이거까지 쓰셔야 돼요. to be something이죠. to be what 무엇이 되다죠. want to be 되다 become 같은 되다의 의미로 보세요. 되다 무엇이고 싶냐는 뜻이니까 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죠. 무엇이다라는 것을 되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니? 라는 이 문장은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술형에서 이 지문 이 단원의 서술형에서는 무엇이 되다는 what do you want to be까지를 쓰시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냐 되다 to be 이고 싶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뭐 할 때라는 when 요것은 위로 잠깐만 보시면 그죠? 요 문장을 다 외우시면 좋겠죠? 다 네가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니?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니? 자라서는 자랐을 때죠. 자라서 그래서 when you grow up 네가 자랐을 때 어라 미래를 나타내는데 미래 시제를 쓸 수 있다 없다? 지금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아직 다 안 자랐죠. 잘 안 자랐는데도 미래 시제를 쓰지 않더라. 왜? 부사구에서는 안 씁니다. 부사절에서는 쓰지 않아요. 그것도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너 언제 올 거야? 라고 나한테 말 좀 해줘. 그러면 tell me 말해줘. when 언제 올 거야를 마무리 지으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하고 비교를 좀 하세요. 얘하고 비교를 좀 하세요. tell me when 하면 이게 지금 누구 자리에 있어요? tell me when 말해달라는 명령문이죠. 명령문에다가 목적어에다가 목적어를 2개 붙였죠 지금. 그러면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셔야 됩니다. 미래면. 그럼 언제 올 거니 하면 어떻게 돼요? When you will come 또는 when are you going to come 이렇게 된 거죠. 또는 when you are going to come. 그럴 때 미래 시제 명사절에서 쉽게 말하면 의문문에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려면 미래 시제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의문문에서 이렇게. 근데 얘는 쓰시면 안 되죠. 왜? 여기는 뭐뭐 했을 때를 나타내는 시간과 조건을 내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when you will grow up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when you will grow up 이런 식으로 쓰시면 곤란하다는 건 안 씁니다. 자랐을 때 이거하고 비교하셔라.
이런 걸 우리가 직간접 의문이라고 표현한다. 간접 의문이라는 개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장을 단어처럼 쓰는 게 간접이에요. 쉽게 말하면 얘가 문장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인데 마치 텔의 목적어 단어처럼 썼죠. 명사절로 쓰면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명사절로 쓰면 간접 의문. 그래서 퀘스천 마크도 얘가 주절이죠. 주절 동사에 따라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냐 안 붙이냐가 결정되는 거지 단어처럼 쓴 얘네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의 문장에서 단어의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주절 동사가 평서문이면 점 찍어야 됩니다. 얘에 따라 바뀌는 거지 얘는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순도 바꾸지 않아요. 이거를 굳이 밖으로 꺼내서 간접 의문을 직접 의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When 시작. When will you come? 하면 여기서는 퀘스천 마크를 찍죠. 이건 여기 자기가 직접 본 문장이니까. 직접 의문은 자기를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얘는 문장이에요. 의문문 문장으로 보는 거고 간접 의문은 단어처럼 보는 거예요. 마치 목적어로 썼다 이거죠. 이거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그래서 간접 의문, 직접 의문 한 문제 정도 예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의문사와 부의사절, 접속사와 의문사 예상해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에 나와 있을 포인트가 결국에는 그죠? 의문사 WH와 그죠? 그 다음에 접속사 WH 다르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선생님들이 시험을 조금만 더 어렵게 낸다면 누구도 포함시킬 수 있겠어요? 관계사 WH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문사는 보통 명사절로 보고요. 접속사는 물론 형용사, 부사 다 있지만 여기서는 부사절 접속사를 말하고 관계사는 형용사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 명사, 부사, 형용사를 시험 문제에 안 내면 바보죠. 누가 안 내겠습니까? 당연히 다 내죠. 명사, 부사, 형용사, WH가 시험에 나온다면 이와 똑같은 개념이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는 개념이 뭐니까? 부정사, 부정사의 개념이 뭐니까? 품사를 정해놓지 않았던 소리는 네가 시험에 나오면 품사를 네가 정해 이 말이죠. 똑같죠. WH 생긴 거 똑같죠. 투부정사 생긴 거 똑같죠. 그런데 품사를 다 안 정해져 있죠. 네가 정하는 거예요. 뭘 보고? 문장의 어순을 보고 정하는 거예요. 개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어순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순. 그죠? 영어는 뭐가 깡패다? 어순이 깡패예요. 어순대로 가는 거예요. 어순대로. 그 자리가 형용사 자리인데 투부정사가 들어오든 when이 들어오든 상관없어요. 다 형용사로 봐요. 그러니까 어순을 이해하는 게 1번이에요. 1번 영어를 공부하려면. 어순을 이해하려면 누구를 공부해야 되고 어떤 품사를 잡아야 어순이 잡히죠? 동사를 잡아야 돼요. 동사. 그래서 늘 말하는 게 초보자들이 동사를 못 써요. 왜? 그러니까 어순이 문장이 안 만들어져요. 단어를 나열하게 되면 문장이 되거든요. 그럼 단어를 잡아주는 것은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를 잡으면 어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할 때 오형식으로 공부하는 게 유리한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 언어하고 오형식이라는 것은 영어권의 문법책에는 없어요. 영어권에는 없어요. 일본 애들이 만든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 기록을 되게 좋아하죠. 통계, 스태티스틱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가 인간의 40억, 50억 인구를 몇 개로 나눠버렸어요? 4가지의 성격으로 나눠버렸죠.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쓰고 있죠. A형, B형, AB형, O형. 너 A형이지.
너 O형이지. 이렇게 이제 찍어내는 거예요. 통계로 나눠버린 거예요, 사람. 일본 애들이 영어 공부를 해보니 일본어하고 한국어가 어순이 좀 비슷하죠. 공부를 해보니 이게 어렵거든? 왜 어려운 거 봤더니 어순이 일본어랑 다르니까. 그래서 일본 애들이 뭐를 나눠버린 거예요? 영어의 모든 문장들을 5개, 6개를 7개의 종류로 나눠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말하고도 거의 흡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오형식을 가르쳐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는 오형식 안 가르친다고 알고 있어요. 왜? 중국어 자체는 영어랑 어순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일본하고 한국어는 어순이 비슷한데 영어하고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걸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도를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문법책에는 오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써있는 문법책을 보면 오형식이라는 게 자체가 없어요. 동사의 종류라는 건 있어요. 타동사, VT, transitive, intransitive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사역동사도 있어요. imperative verb라고. imperative가 명령하다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만 공부하고 공부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게 되면 분명히 미국 영어로 적혀 있는 문법처럼 여러분이 한 번은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영어로 써 있는 문법책은 그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문법이 똑같아요. 설명도 똑같아요. 다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해 놓으면 우리 한국 문법책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기에 쓰인 예문은 일상생활에서 회화가 될 정도로 문장들이 다 그냥 지네들이 쓰는 문장들이 많죠.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문법책은 예문이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그래머 앤 뉴즈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그런 건 거의 회화책으로 써요. 회화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랭귀지 코र्स나 무슨 대학을 교환학생 같은 거 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죠. 문법을 저한테 배웠으니까. 자, 한번 보면 여기 자 부끄러우니까 뒤로 돌았는데 뒤에 뒤통수가 뜨겁네요. 째려보는 거야. 여기는 자리 자체가 something이라는 명사 뒤니까 여기가 형용사 자리니까 투부정사를 부정사를 품사를 우리가 형용사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봤더니 do you take a class or do something to 이거를 하기 위한 something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얘는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 그러면 동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거 하기 위해 수업을 받니? 이러면 얘를 부사로 보는 거고 부사적으로 보는 거고 something을 설명하면 형용사로 보는데 뭐라고 해석해도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to become a writer 작가가 되기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니?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작가가 되기 위해서 수업을 받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Yes, actually I take a creative writing course. creative. 저는 writing이 creative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은 creative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는 대로 따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어쨌든 이건 교과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listen and answer C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만 몇 개 정리만 하고 갈게요. 계속 반복이에요. 내용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Be interested in, be good at. 그 다음에 지각동사, 오형식 동사 중에 지각동사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동사, 오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와 목적보어, 이 보어가 지각동사일 때는 원형을 쓰고 또는 현재 분사를 씁니다. 다만 원형이나 현재 분사를 쓸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어 수로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일 때만 이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얘네 두 개, 목적어와 목적보어가 수동의 관계면 어떻게 쓴다? 예를 들면 I felt, 나는 느꼈다. My back, 나의 등이 자, 터치를 합니까? 내 등이 터치를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돼요? 터치가 되어지니까 touched. I felt my back touched예요. 누가 날 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능동이 아니라 수동 관계이면은 이렇게 과거 분사를 쓸 수도 있다. 이거 두 개를 같이 알아두세요. 시험에는 그러니까 기본 문법은 이건데 시험에는 이게 나오겠죠. 당연히 수동이 나오죠. 누가 능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부사적용법 투부정사 spend 다음에 요거 잘 알아두세요. spend 시간 또는 돈. 그 다음에 보통은 in이 빠졌죠. 이거 하는 것에 이걸 생략한 거죠. 이것 하는 것에 뭐를 쓰다 이렇게. 요 정도만 알아두고 끝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어휘 여기 내용이 어렵진 않으니까 어휘만 살짝 보고 해줄게요. on이라는 접속사 뭐뭐에 관한 advice on 뭐뭐뭐 그죠? career 내 직업에 대한 충고 이렇게 on 뭐뭐에 대한 그 다음에 이 단어 꼭 알아두세요. career와 occupation은 occupy가 뭐니까 어디를 차지하다죠. 차지하다 이거를 내 머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머릿속 그럼 어디에 몰두하다예요. preoccupied 뭐뭐에 사로잡혀 있다. 근데 머릿속이 아니라 어떤 나의 시간과 나의 생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업으로도 보죠. 그래서 occupation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vocation 이 vocate 자체가 직업을 말합니다. 타고난 직업. vacation은 휴가지만 vacation은 방학이지만 vocation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도 하나만 vocation도 하나만 알아두세요. career, occupation, vocation. 그 다음에 strength는 strong이라는 형용사의 명사형이죠. 이 형용사의 명사형이 strength죠. 장점이라는 뜻이고 힘이라는 소리도 있겠죠. 당연히 strong이 강하다니까. 그랬을 때 장점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씁니다. advantage와 merit이 장점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뭐뭐 for sure 확실히 definitely certainly 틀림없이 definite이라는 것은 정해졌다는 소리죠. infinite는 안 정해진 거죠. 이거의 반대말이면 안 정해졌다 infinite을 쓰겠죠. 이거는 무한하니까 안 정해졌다는 소리죠. 근데 definite는 정해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정의라고 그러고 또는 유한하다 확실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certain. 그 다음에 이 into라는 말은 되게 잘 써요. she is into it 이런 거 많이 써요. 제 딸내미가 막 뭐 이렇게 쌓고 막 엄마가 알아야 불러도 못 알아먹어. she is into it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푹 빠져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요 문장 하나만 또 해볼게요. have an interest in 이렇게 뒀어요. 이 interest를 그냥 명사로 뒀어요. have an interest 관심 have an interest가 명사형도 있습니다. interest가 명사로 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심 그냥 한 김에 다 할게요. 관심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이해관계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해관계는 돈을 말합니다. 제가 쟤를 이해했다의 그 이해가 아니라요. 쟤하고 나는 이해관계가 섞여있어야만 돈이 섞여있던 소리예요. 그래서 public interest 하면 이해관계, 관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interest가. 그리고 돈이라는 말로 이자라는 뜻이 있죠. interest가 이자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look up 알아두세요. look up 사전을 찾다, 무엇을 찾다, 자료를 찾다. look up.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세요. 스펠링 analysis랑 따라해보세요. analysis 뒤에 있습니다. analysis예요. analysis 이거의 복수가 이건 분석이라는 명사예요. 분석이라는 명사형입니다. 이거의 복수가 analysis입니다. 복수 형태의 명사가 analysis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동사로 바꾸면 악센트를 앞에다 찍어서 analyze라고 합니다. analyze.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ing 동명사를 써야 돼요. 그럼 어디다가 ing 붙여야 돼요? 당연히 스펠링을 불러보세요. 동명사를 씁니다. analyzing 시작 스펠링 시작 analyze
zing이에요. zing. sing 하지 말라고. analyze sing 하지 말라고. zing. 아주 그냥 징그럽게 분석하는 거죠. 징그러워.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면 이렇게 우습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기억력을 돕고자 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은 웃기겠다. 뭐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analyze 분석, analysis 분석하다 분석. 그래서 zing 해야지 동명사로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broadcast에서 이 cast가 던지다는 거 아시죠? 캐스터 던지는 거. 그래서 broad 넓게. 그래서 방송을 던지는 사람 broadcast라고도 하고 broadcaster는 진행자. SBS, SBB, MBC, B, KBS, B 전부 다 이 broadcast를 말해요. broad 전국 방송, 그죠? 그다음에 suit가 원래는 정장이라는 뜻이죠. suit 정장이죠. 이거를 형용사로 바꾸면 suitable, 그다음에 적절한, 몸에 탁 맞는, 상황에 맞는. 근데 이 suit을 명사로는 정장이라는 뜻도 쓰지만 동사로는 어울리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엇에 맞게 하다. 그래서 blue suits you. 너에게 잘 어울려. 자, 여기까지 하고 어휘 듣기에 관련된 어휘는 일단 여기서 좀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 이제 오늘 숙제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바로 필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건 그냥 숙제로 해오십시오. 숙제로. 워크북. 그냥 해석만 해오시면 됩니다. 크게 부담은 안 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이제 빈칸 넣기, 뭐 어법 문제, 뭐 어휘 추론, 이게 다 여기서 변형돼서 나와요. 알겠죠? 바로 첫 문장 시작하자마자 관계대명사 나오고죠. 뭐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관계대명사를 안 쓰고 문장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이런 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이 17살, 이제 여러분들 보통 숫자는 이렇게 이제 years. 이건 명사로 보니까 이렇게 형용사에 이제 17 years 숫자는 보통 형용사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시죠? 17 year old 이렇게 하면 이건 형용사로 봐야 됩니다. 네. boy 이렇게 써야 돼요. 형용사에다가는 여기를 안 붙이죠. years 안 붙이죠. 그래서 you are 17 years old. 너 이제 여러분 17살이에요? 미국에서는 16살까지 출가를 안 하면 부모님하고 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걔네들 제 와이프가 살던 동네는 그랬어요. 대도시는 모르겠어요. 대도시는 이제 워낙 세상이 험하다고 생각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도 있는데 옆집에 살든 어떻게 살든 또 밖에서 출가해서 살아요. 옆집에 살아요. 옆집에. 집값이 렌트가 싸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렌트가 비싸고 하니까 그러기 좀 어려운데 여러분 서울로 대학 가면 여기서 다닐 거예요? 아니면 대학교 근처로 갈 거예요? 어느 데로 가느냐에 따라 틀리죠. 좀 멀리 가고 싶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비디오를 어머님들이 볼 리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본심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어머니가 이 방송을 보고 너의 본심을 알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멀리 가고 싶으세요? 엄마 옆에 있고 싶으세요? 삼미는? 1초의 망설임도 없대요. 삼미는 멀리. 지금부터 마음속에 쌓아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꼭
꼭 생사를 확인해주는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드셔야 돼요. 혼자 사는 남자들은 놀다가 또 술 먹다가 진짜 아침에 죽을 뻔한 경우도 너도 몇 번 있어서 죽을 거 찾으면 아픈 적이 있어서 아무튼 wonderful age 그죠? It is죠 이렇게 it is가 빠져있는 주어 동사가 빠져있죠. It is a wonderful age 그죠? 17살이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나이고 그 다음에 like라는 게 이렇게 전치사로 쓰일 때가 있죠. 전치사로 쓰였을 때의 어순 like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여기 붙어 있어요 지금 like 명사 그랬을 때 형용사가 이렇게 all 그 다음에 young 여러분들 이렇게 집 전체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맨 앞으로 가요. 형용사가 3개, 4개, 5개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보통 all이나 have 같은 것들이 맨 앞으로 가요. all young people 모든 젊은 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you are full 뭐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법적으로는 여기까지만 써도 된다고 그랬지만 그죠? 의미상으로 완전치가 않죠. 뭐가 가득 찼냐 해서 이것으로 그죠? hope 쓰죠. 왜 안 그러면 너의 희망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되니까. 그죠? read books 하지. read a book은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한 책 한 권만 들고 다니는 느낌이라서 이게 books and expectations 많은 기대와 많은 희망들로 꽉 차 있죠. 그리고 이 at this important time in your life 그죠? 전치사 보세요. 전치사 하나에 명사 하나, 전치사 하나에 명사 하나 하고 끊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at this important time in your life 해야 맞죠. 이런 중요한 시기에서 I'd like 뭐뭐 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tell you about이죠. tell you about two people, 그죠? about two people에 대해서 두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기 유리반, 선생님 따라가면 돼. 조교 선생님 잘 따라가. 병민이. 그래서 I'd like to tell you about two people.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 두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그냥 이거 예문으로 해보세요. 그냥 realize their dreams. 또 dreams죠. 이렇게 그들의 꿈을 이룬 사람. realize는 깨달다도 있지만 실현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키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사람, 그죠? 자기의 꿈을 이룬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작. At this important time in your life, 그죠? 이 중요한 너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다시 한번 시작. at 전치사 써야 돼요. At this important time in your life, I'd like to tell you about two people. 알겠어요? I'd like to 나도 안 보고 얘기하잖아. I'd like to tell you, 그죠? Tell you about two people. 근데 그 two people이 어떤 사람이에요? Who realize their dreams. 알겠죠? 이게 좀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외우는 이유는 저 이거 질문 안 봤어요. 나도 처음, 니도 처음이에요. 나도 처음이야. 나 오늘 방금 보고 왔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규칙적으로 간다는 걸 선생님은 믿고 있으니까. 전치사 하나에는 명사 하나인데 거기에 형용사 끼고 this하고 important 형용사 두 개가 붙으면 지시 형용사가 먼저 끼고 이런 것들을 순들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만들어도 그냥 그 단어의 어순을 이렇게 그냥 나열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계속 연습하면 돼요. 그죠? 나처럼 하시면 됩니다. 아유 부끄럽다. 나이 들었나 봐. 예전에 진짜 얼굴 두꺼웠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라지 플로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글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글이라는 집단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시작이 여기다. 자, 시작을 한다. 스토리로 시작한다. 뭐에 대해서? About two people.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시작.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지 플로우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전개예요. 전개 방식. 전개 방식에 관련된 모든 시험 문제는 서술형 순서와 삽입이에요. 문장 삽입.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정한 게 교과서에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수능형으로 내라고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서술형 몇 %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부 지침이.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이 logic flow, 당연히 순서와 삽입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flow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요야. 전개가 어떻게 됩니다. 이야기 두 개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서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가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자, put your dream on paper. 첫 번째입니다. 순서 첫 번째. 꿈을 이루는 사람 첫 번째 적어라. 그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한자로 적자 생존. 제가 늘 인생의 적자에 시달려서 그래, 적자에서 살아남으려고 제가. 여러분들은 적어야지 살아납니다. 저는 이제 적자로 붙어 살아남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 친구들 중에 학원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선생님도 이제 강사 생활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 이제 주변에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원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좀 다들 힘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좀 잘 버티시고, 여러분도 이 시기에 그죠? 부모님이 이렇게 서포팅 해줄 때 또 열심히 배우시고, 또 저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그죠? 코로나를 뚫고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하는 이 시기에도 저도 열심히 가르치고 다 같이 극복해 봅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공익광고. 이 캠페인은 남영주 씨와 함께합니다. 자, 한번 가도록 하죠. Put your dreams on paper. 먼저 put A on B. 그러니까 A를 B에다가 적어라. 자, 나 이 단어 너무 좋아해요. 이 단어. Payoff가 뭔지 아세요? Pay는 원래 지불하다죠. pay가 자 삼형식 동사로 쓰면 무엇을 내다예요. 돈을 지불하다예요. 일형식으로 쓰면 이득이 되다예요. 이득이 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은 다 이득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를 영어로 할 때 will pay. 근데 그냥 pay만 하는 게 아니라 pay off는 원래 pay off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을 때 이 100만 원의 빚을 나중에 전부 다 pay하고 off 여기로부터 이 빚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off예요. 원래는 다 갚다는 뜻이에요. pay off. 그러니까 이건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isten 하면 듣다인데 listen up 이러면 뭐예요? 귀를 쫑긋 씌우고 다 들어 이런 뜻이에요. 그냥 eat 하면 먹다인데 eat up 엄마가 eat up 하면 다 깨끗이 먹어치워 이런 뜻이에요. 강조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pay가 이득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enthusiasm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막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이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enthusiastic이에요. 형용사는 enthusiastic이에요. enthusiastic. 뭐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는 거죠. passion.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열정을 갖는 게 enthusiasm이에요. 열정. 그래서 너의 열정이 나중에는 결국에 전부 다 너에게 이득이 된다. enthusiasm. 제가 딱 30살 때 어느 모 회사의 광고에 나는 30살이다. 나의 심장이 최근인가 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심장이 뛰어본 적이 있는가. 제가 진짜 그때 미국 가기 결정했어요. 그 광고를 보면서. 내가 대학 들어갈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진짜 내가 잠을 깨려고 다리를 긁다가 피가 나니까 그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볼펜으로 이렇게 긁다가 피가 이렇게 나요. 자해를 살짝 한 건데 그게 자해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고 막 그 정도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enthusiastic이 되게 강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상민이 혼자 사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돼. 혼자 살고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뭔가 내가 동력을 잃은 거예요. 그렇게 대학원을 다니면서 흐지부지 다니고 있던 그 시즌에 내가 그 광고도 보고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다가 그걸 딱 들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이렇게 잔소리 할 때가 좋은지 아세요? 내가 진짜 28, 9살 때 내 주변에 아무도 나에게 터치를 안 했어요. 제 환경이 그랬어요. 저는 집안에 저 혼자 나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 그저 진짜 그냥 우연히 본 TV 광고에서 내 가슴을 딱 울린 거죠. 내가 있었던 그 enthusiastic이 다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미국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와이프도 만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막 가슴을 뛰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영어를 보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공부해야지. 자, it is a common practice. 그죠? 알 수가 없죠. 앞에서 모르면 반드시 뒤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it is a common practice가 끝이에요. 이게 문장의 끝이에요. it is a common practice. 내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it is a common practice. 그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전통이죠. 사람들의 습관. 습관적으로 하는 거, 전통적인 거. 관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관행. practices가 물론 훈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훈련. 이게 drilling이라는 말도 있어요. drill. 하는 훈련이라는 말도 있지만 습관과 관행이라는 뜻도 많습니다. practice. 무엇이 practice냐? 누구 사이에서. 그럼 여기 뒤에가 어차피 다 수식어고요. 이렇게. among people. 근데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보통 amongst라는 표현도 쓰죠. amongst, KST를 더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amongst, among. 그래서 among successful people 중에서 그죠? 가장 일반적인 관행이 뭐냐? 바로 이게 이제 진짜 주어져. Write down 쓰는 거죠. Their dreams on paper. 쓰는 것이다. They make a list. 그죠? 그들은 make a list를 합니다. 여기서도 문장의 끝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문장 끝이에요.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만 의미상으로 틀리기 때문에 무슨 리스트인지를 보여준 거죠. of a dream. 꿈과 꿈에 대해서. 그리고 접속사 끼고 또 주어 동사 또 쓴 겁니다. 주어. 여기서 day를 빼고 나서 day 두 번째 동사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day 나올 때 두 개가 이렇게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 day. 알겠어요? 이 day는 누구예요? 사람이고. 이 대모 누구예요? dreams. 그들은 여기서 오늘 문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They put them. 그들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Put a 여기. 전치사를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왜냐면 이 where 자체가 어디에라는 장소 부사입니다. 장소 부사. They put them where they will see and read them often. 한 곳에. 지금 여기 이게 이그센포유인데 이그센포유 문법을 만드는 사람이 좀 문법을 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만약에 관계부사 o를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이 글이 put them on the place where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곳에 이렇게 써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명사, 관계부사의 명사, 선행사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where가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죠. 그렇게 되면 전치사 on이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 전치사 on이 빠졌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뭐라는 소리예요? 이 where 자체가 뭐라는 소리예요? 전치사 역할을 같이 해주는 부사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는 관계부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관계부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거예요.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이게 무슨 문장이죠?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will이 뭐예요? 의지. 의지가 있는 곳에 끊고 there is a way. 방법이 있다. 이때의 where가 여기서의 where하고 같은 거예요. 곳에서라는 장소 부사예요. 그냥. 장소 부사. 이해가시죠? 그렇게 쓰인 건데 여기서는 아마 이 쓰는 사람이 좀 착각한 것 같아요. 나 같은 고급 인력을 데려다서 믿으실 수 없는데. 그럼 이게 부사로 그냥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ut them 여기 에라는 뜻이에요. 여기 에. 근데 여기 이제 여기에 관계부사라고 나왔으니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관계부사라고 많이 가르칠까요? 학교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선생님이 관계부사라고 가르치면 관계부사라고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한테 대들지 마세요. 그래요. 학교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와이프가 과외를 하던 걔가 이제 서울 국제고 갔어요. 성균관대 바로 위에 있는 거. 근데 그 친구가 난 아직도 그 문제가 기억이 나요. There is a passenger on the bus 이렇게 썼어요. 사진을 보고 이제 서술형이 중학교에 서술형이 나왔는데 근데 걔는 국제고로 가려고 하니까 한 문제도 틀리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가 on이 아니라 in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2점인가를 깠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든 거예요. 원어민들은 on the bus라고 쓰거든요. 그럼 on the bus는 이 버스 위에 이렇게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림을 설명할 때는 on the bus라고 써도 돼요. Get on the bus예요. Get on the bus. 내가 차 안에 있습니다. 그럼 get in 이래요. 타세요. 근데 우리가 제 3자의 입장에서 버스를 탑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she is getting on the bus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진을 설명할 때는 내가 제 3자이기 때문에 she is on the bus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학생이 on the bus라고 썼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와이프한테 제 원어민한테 배웠기 때문에 원어민적인 감각으로 전치사를 썼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in the bus 아니면 다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이 깎였어요. 이 친구가 선생님하고 싸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점수가 올라가지도 않고 생활기록부에 예의가 바르지 않다고 써버렸어요. 그렇게 대들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에 있는 선생님과 교과서의 모든 문법 책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걸 관계부사로 이걸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셨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시면. 근데 선생님이 야 이거는 좀 관계부사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쵸 하고 그냥 호응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이게 맞으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내가 정답이니까.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면 대들지 말라고. 그 국제고 여학생도 그런 일을 겪었답니다. 제가 이 문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친구 때문에. get on, get in을 선생님이 이해를 못한 거죠. 그 선생님이 잘못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영어로 따지자면.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원어민한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게 따라가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필요한 것은 점수예요. 점수 잘 받으시면 돼요. 그분이 점수 주실 거니까. 그분하고 진짜 영어의 진리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대학을 가시면 돼요. 대학 가서 네가 논문 쓰시면 돼. 대한민국 교육에 어떤 고질병 해갖고 네가 논문 쓰세요. 그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시기는 아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우리 시험 준비하겠습니다. 꺼주세요.